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만화가 진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일 근대 만화 어떻게 서구 만화를 보고 배웠나 편입니다.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누르면 나오는 만화계의 직자판기 닥터케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이곳은요, 근대 개항장의 한 곳으로 외국의 문물과 교류가 활발했던 목포입니다. 근데 이런 개항장을 통해서 서구 만화도 들어왔을 텐데요. 오늘은 당시 서구 만화가 한일 만화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케님, 서구 만화는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우리가 일본 최초의 만화에서 배웠던 찰스 워그먼처럼 직접적으로 동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작가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전제, 그러니까 로얄티를 주고 직접 연재했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작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서구 만화를 많이 그대로 수입하거나 모방을 많이 해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줬던 작가들 여럿이 있을 건데요. 대표적인 작가 있겠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찰스 워그먼 말고 조르주 비고라고 있어요. 찰스 워그먼은 우리가 제가 많이 헤매서 이제 이름을 외웠는데 그 조르주 비고 약간 발음하기 좀 힘든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찰스 워그먼이 이제 영국의 보도화가잖아요. 그러니까 조르주 비고는 프랑스 사람인데 비슷한 이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워그먼보다 20년 늦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원래 일본 무술에 흥미를 갖고 있었고, 1882년 21살의 나이로 일본에 와서 육궁사관학교 회화 강사를 하다가 풍속 화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르몽드 일러스트라는 프랑스의 신문과 영국의 더 그래픽 이런 잡지의 신문의 보도화가, 그러니까 풍자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종군 기자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수많은 풍자 만화를 그렸는데 상당히 날카롭고 적확한 객관적인 걸로 이제 한국에도 이제 취재를 오기도 했었죠. 조르주 비고하고 토바에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는 프랑스인 상대로 책을 창간했다는데 토바에 과연 이 토바에가 저는 얘기 듣기에는 거의 초기 만화 그 용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과연 이 토바에가 어떤 것인지 특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찰스 워그먼처럼 이제 거루지에서 만든 프랑스인을 잡지를 토바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토바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그림을 뜻했던 이제 일본의 용어인데 이것이 만화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전에 상용어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따와서 조르주 비고가 그거를 잡지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왼쪽에가 사무라이 복장을 입은 사람이 조르주 비고고요. 그 오른쪽에가 일본 최초의 자동차라는 그림에 이제 이게 극동에서라는 잡지에 실렸던 조르주 비고의 그림인데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찰스 워그먼 유사하잖아요. 둘 다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좋아했던 캐릭터는 비슷한 것 같네요. 조르주 비고가 일본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고 이랬다면 끝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더 활동을 못했겠네요. 결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요주의물이 됩니다. 너무 이제 신랄하게 풍자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론 탄압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니까 1899년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종국 기자로서 동아시아를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날카롭고 정확한 동아시아 정세를 만화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화사에다 이번 편이 조르주 비고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방송을 하지 않을 거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조르주 비고 말고 정말 대표적인 또 다른 영향을 끼친 작가가 있다는데 그 작가가 누구입니까? 조지 맥마너스라고 미국 만화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본은 전제 정치가 이제 군부 정치가 시작이 되고 언론 탄압이 벌어지면서 정치 만화가 약간 거세되기 시작을 하고 한국 역시 식민지를 통해서
정치 만화, 시사 만화 거세되기 시작을 하면서 생활 유머 만화로 물이 이제 옆으로 새듯이 나가는 거죠. 그것에 이제 주목했던 당시 미대에 주목했던 것이 미국 만화가 조지 맥마너스입니다. 조지 맥마너스는 전 뉴욕 월드지의 신혼부부리들이라는 이제 가족 이야기 만화를 연재했는데 이것이 미국 최초의 연재 가족 이야기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만화를 그대로 갖다가 일본과 한국에서 신문에 전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조지 맥머너스의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왼쪽이 이제 지그스 앤 맥이 요게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린 모박 만화의 어떤 원천이 됐던 그 조지 맥머너스의 만화고요. 오른쪽이 신혼부부들이라는 만화를 우리나라 시대일보가 갖다가 엉석바지, 응석바지라는 뜻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실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 선과 먹 두 개로 아주 깔끔하게 그려졌는데 이 패션이 당시 우리나라하고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대중들이 이게 소화할 수 있었나요? 오히려 반대죠. 근대 문물이 들어오고 트렌드가 유행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서구의 복장이나 어떤 생활 문화를 본따래 하라고 하는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첨단의 트렌드를 주도했던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 맥머너스의 그림이 인기가 있어서 뭐 여러 이렇게 성공적인 확장을 한다는데 과연 무슨 어떤 그 영향을 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당시 일간 아사히 클럽에서 아버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대로 연재가 됐었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초히트를 합니다. 그래서 1930년 쇼치크 가극단에서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요. 한편 한국에서는 시대일보가 그의 작품을 1924년에 엉석바지로 연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연재 만화다. 전제된 그러니까 로열티를 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보니 맥머너스는 한일 두 나라의 공교롭게도 영향을 동시에 준 작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그스의 매기를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뭐 엉석반역에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센 맥스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더 인기가 있으니까 지그센 맥기스의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일본에서 그 호치 신문이라는 데서 아서 유타카가 1923년 4월 석가신문 1호 만화에 논끼나 오토상. 오토상은 이제 아버지니까 논끼나는 무사태평하다는 뜻이에요. 무사태평한 아버지라는 걸로 이제 연재를 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이 초메가 히트작이 됩니다. 일본 만화사 최초로 말풍선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논토와 옆집의 타이쇼가 펼치는 뭐 세계 대공황과 관동대지로 고통을 받는 민중들에게 위안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1926년까지 600회 가량 연재됐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거고 또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천리오 김동성이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미국에서 신문만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조선일보에서 당시 동양화가 노수연을 끌어들이고 이제 안재홍이라는 사람도 글을 쓰게 해서 기획을 한 거예요. 지그센 맥을 그대로 본따서. 그래서 그것을 멍텅구리 시리즈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만화 역사상 아마 첫 연재 만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이 말 그대로 엄청 히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뭐 즐거워했고 그래 나중에 이거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맥머너스의 그림이 한국에는 시대일보의 멍텅구리 시리즈, 그다음에 일본에는 논끼나 오토상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멍텅구리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왼쪽에가 이제 네. 논키나 오토상이에요. 뭐 지진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다, 아버지를 찾았다 이런 식의 그냥 생활 유머 만화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바로 이제 멍텅구리 헌물켜기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히트작인데 주요 등장 인물로는 뭐 최멍텅, 신옥매, 윤바람 이렇게 이제 어른들인데 개그스러운 약간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매 소재마다 제목이 붙었고요. 1926년 반도 키네마에서 영화 멍텅구리로 각색해서 조선극장에서 상영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동아일보, 신시대 잡지에서도 6간의 형태로 그려졌고 또는 생활풍자를 했는데 나중에 식민 통치를 응원한 내용도 가미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활 유머만에서 우리나라 가장 히트했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멍텅구리가 이렇게 작가 혼자 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동성 당시 조선일보의 그 조선일보를 창간했던 김동성, 미국에서 신문만을 공부하고 김동성이 기획을 하고 안재영 이런 사람들로 글을 쓰게 하고 노수현이한테 그리게 했으니까 정말로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또 기획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완전 뭐 기획 만화로 2차 생산물까지 가게 된 대단한 작품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그 성공을 가져왔던 이런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 하나 갖고만 또 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또 사례가 나올 건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사실은요, 그 전에도 사실 시사 만화가 많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전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모방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일본 최초의 만화가인 이마이즈미 이토가 1891년에 지지신포의 외국 만화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1897년에는 독일 만화가의 만화가 마루마루 친분이라는 만화 잡지에 뭐 번역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후반에는 윈저 맥케이의 꿈나라 니모라는 만화가 그대로 전제가 되기도 했었고 한국도 1920년대부터 해외 만화가 시사 만화, 그러니까 해외 만화라는 이름으로 만평이 연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뭐 지그센 매기스나 뭐 논키나 오토상 이전에도 또 시사 만화가 거세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시사 만화가 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동성, 이마이즈미표 같이 직접 외국에 가서 시사 만화를 배워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 이식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구 만화가 이제 어떤 풍자 만화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근대 문화유산 이런 것을 이제 봤듯이 근대 그런 식으로 만화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빼이의 정리! 한일 일본이 이미 서구 만화를 통해서 시사 만화, 생활 유머 만화를 수입했다. 두 번째, 조지 맥마너스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멍텅구리 시리즈, 일본에서는 논키나 오토상 같은 초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서구 만화는 동아시아 만화에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구 만화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를 처음 와보는데 동양척식회사라는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근대 문화유산거리가 그 손혜원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고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유달산도 바로 뒤에 있고 아름다운 가옥도 많고 그래서 우리 근대 강제 개항이긴 하지만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또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이 목포 항 옆에서 우리가 서구 만화를 도입했다는 이런 기억을 한 것이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목포를 좀 사랑하게 될 것도 같고 앞으로 또 오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만화사이다를 또 멋지게 또 이끌어주신 닥터 K님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K-팝, 뭐 한류, 뭐 K-한류 이렇게 우리가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100년 전, 110년 전 서구만은 아마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 봅니다. 오늘 근대 개항장의 한 곳이었던 목포에 나와서 또 서구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항상 유익한 재미있는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그저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책임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어떻게 서구만화를 보고 배웠나 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